어떻게 한국은 이렇게 빠르고 저렴할 수 있을까? 왜 미국에서 매번 무서웠던 방문이 한국에서는 따뜻한 경험이 되었을까? 제가 한국에 없었더라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날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저는 샬롯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온 글로벌 IT 기업의 프로젝트 매니저예요. 지금 한국에 장기 출장 중인데 새로운 시장 조사와 파트너십 구축으로 매일이 정신없이 바쁩니다. 회의에서 회의로 뛰어다니고 밤늦게까지 이메일을 확인하는 일상이 계속되었죠. 그래서인지 최근 들어 계속 몸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찾아온 복통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와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결국 병원을 찾기로 했죠. 사실 미국에서의 병원 방문 경험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긴 대기 시간, 복잡한 서류 작업, 그리고 나중에 받게 될 어마어마한 청구서를 생각하니 머리가 아팠습니다. 한국 동료의 도움으로 근처 병원을 찾아갔어요. 접수대에 도착하자 직원이 친절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잠시 후 차례가 되어 진료실로 들어갔는데 이게 무슨 일이죠?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였어요. 의사는 제 증상을 꼼꼼히 물어보더니 바로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혹시 검사 결과가 나오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로 검사하고 결과도 오늘 알 수 있어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미국에서는 검사 결과를 받기 위해 며칠, 때로는 몇 주까지 기다려야 했거든요. 하지만 정말로 검사가 빠르게 진행되었고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결과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고 스트레스성 위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지만 이제 가장 무서운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결제죠. 미국에서는 간단한 진료와 검사만으로도 수백 달러가 넘는 비용을 지불해야 했거든요. 떨리는 마음으로 접수대로 향했습니다. 총 45,000원입니다. 직원이 말했어요. 순간 제 얼굴이 어떤 표정이었을지 상상이 되네요. 계산기를 꺼내 환율을 확인했습니다. 약 35달러? 미국이었다면 최소 300달러는 냈을 텐데요. 순간 뭔가 착오가 있는 건 아닐까 의심했어요. 혹시 추가 청구서가 나중에 따로 올까? 미국에서는 종종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혹시 나중에 추가 비용이 청구되나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직원은 약간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아니요. 이게 전부예요. 처방약 비용은 약국에서 따로 내시면 됩니다만 그것도 많지 않을 거예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미국에서의 경험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죠. 이렇게 저렴하고 빠른 서비스가 정말 가능한 걸까?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경험한 빠른 진료 과정과 놀라울 정도로 저렴한 비용은 분명 충격적이었어요. 이런 게 정말 가능하다니. 미국으로 돌아가면 이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들려주고 싶었지만 아마 그들은 믿지 않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들도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직접 경험해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의료 시스템의 비교. 그날 이후로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어요. 퇴근 후 친한 미국 친구 애슐리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애슐리는 미국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제 병원 경험을 이야기하자 그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죠. 샬럿, 정말 그날 바로 진료받고 검사까지 다 했다고. 말도 안 돼. 애슐리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응. 나도 처음엔 그런 반응이었어. 게다가 비용도 너무 저렴했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애슐리는 한숨을 쉬며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어요. 나 작년에 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갔었는데 13시간을 기다렸어. 상상이 돼. 13시간 동안 통증을 참으면서 의사를 기다렸다고.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문제가 많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응급 상황에서 그렇게 오래 기다려야 한다니 충격적이었어요. 그것보다 더 웃긴 건 청구서야. 애슐리가 계속해서 말했죠. 진통제 한 알에 50달러를 청구하더라고. 그리고 뭔가 이상한 항목들도 있었어. 곰돌이 인형 사용료, 따뜻한 담요, 제공 비용, 심지어 안심시키는 대화 비용까지. 우리는 그 황당한 청구 항목들에 대해 한참을 웃었어요. 하지만 사실 웃을 일이 아니었죠. 미국의 의료비는 정말 비싸고 종종 이해할 수 없는 항목들로 가득했으니까요. 캐나다는 어때? 애슐리가 물었어요. 저는 전에 캐나다에서 잠시 일한 적이 있었거든요. 캐나다는 비용 면에서는 좋아. 의료보험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니까. 하지만 대기 시간이 정말 길어. 전문의를 만나려면 몇 달을 기다려야 할 때도 있었어.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미국, 캐나다,
그리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비교해봤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한국 시스템의 효율성은 정말 놀라웠어요. 그런데 너 한국에서 안경도 맞췄다고 했지? 애슐리가 물었습니다. 맞아. 그것도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 안경점에 들어가서 검사하고 안경테를 고르고 렌즈까지 봤는데 채 2시간도 걸리지 않았어. 가격도 미국의 절반도 안 됐고 디자인도 다양했지. 품질도 전혀 문제 없어. 제가 흥분해서 대답했어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렴하고 빠른 서비스가 품질 면에서도 괜찮을까? 한국 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도 가끔씩 스트레스로 인한 복통이 반복되었죠. 장기 출장의 압박감과 빡빡한 일정이 제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길어지면서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더욱 강하게 인식하게 됐어요. 미국에서는 아프면 비용 때문에 병원 방문을 미루곤 했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부담 없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제 마음속에는 이게 정말 맞는 건가? 라는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너무 좋은 것은 의심스러운 법이니까요. 한국 병원의 투명성, 한국에서의 생활이 2달째로 접어들었을 때 다시 한번 복통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전보다 더 심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갔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죠. 회의가 있는 날이라 참고 출근했지만 상태가 점점 나빠져서 결국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전과 다른 의사를 만났어요. 의사는 제 증상을 듣고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위염보다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라고 말했죠. 순간 제 마음에 의심이 스쳤어요. 전에는 위염이라더니 이번에는 대장 문제라고? 이 의사가 제대로 진단하고 있는 걸까? 미국에서는 종종 의사들이 더 많은 검사와 치료를 권해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 몇 가지 검사를 더 해보면 좋겠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동의했지만 내심 불안했어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스마트폰으로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한국 의료 시스템의 투명성에 대한 기사를 발견했죠. 모든 진료와 검사 내역이 상세하게 기록되고 환자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볼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검사 후 처방받은 약을 복용했는데 몇 시간 후 갑자기 두드러기가 나타났습니다. 온몸이 가렵고 숨쉬기도 힘들어져서 다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간호사는 제 상태를 보자마자 의사를 불렀고 약물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진단했죠. 걱정 마세요. 지금 바로 처치해 드릴게요. 의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응급처치를 받고 상태가 안정되자 의사는 제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어요. 약물 알레르기 테스트를 먼저 했어야 했는데 미안합니다. 다행히 빨리 오셔서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의사의 솔직한 태도에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는 의료사고의 가능성 때문에 의사들이 실수를 인정하는 경우가 드물었거든요. 회복 후 용기를 내어 진료비 명세서를 요청했어요. 혹시라도 불필요한 검사나 치료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직원은 흔쾌히 상세 명세서를 출력해 주셨죠. 명세서를 살펴보니 모든 항목이 명확했어요. 진찰비, 검사비, 처치비, 약값까지 모두 투명하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약물 알레르기 반응에 대한 응급처치 비용이 추가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의사의 처방 실수로 인한 것이라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했죠. 의심 많던 제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한국 병원의 투명한 시스템에 신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다음 방문 때는 병원 로비에 있는 디지털 키오스크로 직접 접수했습니다. 화면을 터치하니 제 정보가 바로 뜨고 몇 번만 클릭하면 접수가 완료되었어요. 그리고 스마트폰 앱으로 실시간 대기 순서까지 확인할 수 있었죠. 이런 첨단 시스템이 환자의 편의를 위해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병원마다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고 종이 서류를 여러 번 작성해야 했어요. 캐나다도 비슷했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내 이전 진료 기록을 바로 확인할 수 있었고 약국에서는 처방전이 디지털로 전송되어 기다림 없이 약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제 의심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투명성, 효율성, 그리고 환자 중심의 서비스가 어떻게 구현되는지 직접 체험하고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 있던 혹시 숨겨진 비용이 있지 않을까 라는 의심은 이제 어떻게 이렇게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을까 라는 궁금증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건강보험의 차이, 회사 동료인 한국인 지민 씨와 점심을 먹으며
제 병원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지민 씨는 제가 한국 의료 시스템에 놀라는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샬롯 씨,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에 대해 아세요? 지민 씨가 물었어요. 솔직히 저는 잘 몰랐습니다. 제 보험이 한국에서도 적용되는지만 확인했을 뿐이었죠. 지민 씨의 설명을 들으며 제 눈이 점점 커졌어요. 한국은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가 있어요. 모든 국민과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해서 내고 진료비의 3,040%만 본인이 부담해요. 지민 씨가 설명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모든 사람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네. 거의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아요. 물론 완벽한 시스템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는 누구나 받을 수 있죠. 지민 씨가 대답했습니다. 제 머릿속에 미국의 상황이 떠올랐어요. 수많은 미국인들이 건강보험이 없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현실. 그리고 의료비 때문에 파산하는 가정들. 미국에서는 건강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지 못하거나 가입해도 공제액이 너무 높아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제 보험료가 월 $400 정도였어요. 그것도 회사에서 일부를 지원해주는 금액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이용할 때는 공제액 때문에 수천 달러를 더 내야 했어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지민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비싸네요. 한국에서는 평균적으로 월 수만 원 정도만 내면 돼요. 그리고 캐나다의 시스템도 생각났습니다. 캐나다는 의료비 자체는 무료에 가깝지만 치과나 안과 같은 비보험 서비스는 별도로 비용을 내야 해요. 게다가 대기 시간이 정말 길었죠. 대화를 나누다 보니 세 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각각 다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미국은 최첨단 의료 기술과 빠른 전문의 진료가 가능하지만 비용이 너무 비쌌고 캐나다는 기본 의료비 부담이 없지만 대기 시간이 길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빠른 진료와 저렴한 비용,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포용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미국에 있는 또 다른 친구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한국 의료 시스템의 장점에 대해 이야기하자 친구는 코웃음을 쳤어요. 사회주의식 의료 시스템이 그렇게 좋다고. 분명 세금은 더 많이 내겠지. 미국 시스템이 최고야. 친구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빴어요. 친구는 실제로 경험해보지도 않고 판단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솔직히 저도 여전히 한국 시스템을 완전히 신뢰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게다가 제가 외국인이라 특별 대우를 받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미국으로 돌아가면 또다시 비싼 의료비와 복잡한 보험, 청구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분명 제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고 있었어요. 어쩌면 미국의 의료 시스템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의료인의 친절함, 장기 출장이 4개월째 접어들면서 제 건강 상태는 많이 개선되었어요. 규칙적인 생활과 한국 음식 덕분인지 복통도 덜해졌습니다. 하지만 출장 기간 연장으로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갑자기 심한 두통과 현기증이 찾아왔어요. 어지러움이 너무 심해 혼자 병원에 가기 힘들어 회사 동료가 함께 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간호사가 제 상태를 보고 바로 휠체어를 가져왔어요. 미국에서는 상태가 심각하지 않으면 보통 직접 걸어 다녀야 했는데 작은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간호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제가 증상을 설명하자 간호사는 차분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금방 의사 선생님께서 봐주실 거예요. 먼저 기본 검사부터 할게요. 혈압과 체온을 재고 기본 문진을 마친 후에 의사를 만났어요. 의사는 제 눈을 들여다보며 꼼꼼하게 진찰했습니다. 그리고 제 질문에 하나하나 친절하게 답변해 주셨죠. 걱정하지 마세요. 스트레스성 긴장성 두통으로 보입니다. MRI 검사를 해보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괜찮으시겠어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순간 불안감이 몰려왔어요. MRI라니 뭔가 심각한 건가? 미국에서는 MRI 검사 비용이 수천 달러에 달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제 표정 변화를 알아차리고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셨어요. 많이 불안하시죠? 대부분 스트레스 때문일 가능성이 높지만 혹시 모를 다른 원인을 배제하기 위한 검사예요. 비용 걱정은 하지 마세요. 보험이 적용돼서 부담이 크지 않을 거예요. 그 말에 조금 안심이 되었지만
여전히 낯선 나라에서 홀로 검사를 받는다는 생각에 두려웠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검사하는 동안 제가 계속 옆에 있을게요. 영어로 안내해 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검사는 생각보다 빠르게 끝났고 결과도 그날 바로 나왔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문제는 없었어요. 의사는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휴식과 가벼운 운동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약 처방전과 함께 작은 종이를 건네주셨어요. 이건 제가 자주 가는 근처 명상 카페의 주소예요.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 곳이라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작은 관심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미국 병원에서는 의사를 만나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겨우 5분 정도 진료를 받은 후 바로 다음 환자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제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의료 서비스는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구나. 환자를 인격체로 존중하고 그들의 불안과 두려움에 공감하는 태도야말로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 아닐까요? 당시 저는 한국에서 혼자 지내며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건강 문제까지 겹치면서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했어요. 하지만 의료진의 따뜻한 배려와 위로가 제게 큰 힘이 되었죠. 그들은 단순히 신체적 증상만 치료한 것이 아니라 제 마음까지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의심 많았던 제가 이제는 한국 의료 시스템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한국에서의 생활이 6개월을 넘어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두려웠던 이곳이 이제는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특히 건강 문제로 겪었던 경험들이 한국에 대한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이제는 자신감이 생겨 주변 외국인 친구들에게 한국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어요. 샬럿, 다음 달에 서울로 출장 가는데 어때? 괜찮아? 미국에 있는 동료 마이클이 영상통화로 물었습니다. 마이클, 정말 운이 좋네. 한국은 정말 놀라운 곳이야. 특히 아프게 되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 의료 시스템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효율적이고 저렴하거든. 제가 흥분해서 대답했어요. 마이클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제 진심 어린 추천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한국 생활의 장점을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안전한 거리, 편리한 대중교통, 친절한 사람들, 그리고 물론 훌륭한 의료 서비스까지. 통화를 마친 후 저는 앞으로의 한국 생활을 더 풍요롭게 만들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한국 음식 탐방이었어요. 한국에 온 이후 몸이 좋아진 것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도 있지만 한국 음식의 영향도 크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회사 동료인 지민 씨에게 건강에 좋은 한국 음식을 추천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저는 삼계탕을 추천해요. 인삼과 닭으로 만든 보양식인데 여름에 특히 좋아요. 기력을 회복하는 데 최고죠. 지민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삼계탕이요? 어떤 맛인가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에요. 인삼향이 독특할 수 있지만 몸에 정말 좋아요. 그리고 도가니탕도 추천해요. 소의 무릎 연골로 만든 국인데 관절에 좋다고 해요. 대화를 나누면서 제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지민 씨가 추천한 삼계탕 집에 가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된장찌개를 먹어볼 계획도 세웠죠. 한국에서의 식도락 여행이 기대되었습니다. 주말이 되어 용기를 내어 혼자 삼계탕 집을 찾았어요. 처음에는 메뉴판을 보는 것조차 어려웠지만 친절한 직원의 도움으로 주문할 수 있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담긴 그릇이 나왔을 때 그 향기에 반했어요.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 떠먹어 보니 정말 담백하면서도 깊은 맛이 느껴졌습니다. 와,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저도 모르게 한국어로 감탄사가 나왔죠. 옆 테이블의 할머니가 제 반응을 보고 미소를 지으셨어요. 처음 드시나 봐요. 한국 음식 중에서도 몸에 좋은 음식이에요. 오래 살고 싶으면 자주 드세요. 할머니의 말씀에 웃음이 나왔지만 한편으로는 공감이 됐어요. 미국에서는 편리함을 위해 패스트푸드를 자주 먹었는데 한국에서는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쉽게 접할 수 있었거든요. 된장, 김치, 각종 나물과 국, 이런 음식들이 제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미국 친구 애슐리에게 한국 음식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애슐리, 너 한국 음식 중에 된장찌개라는 거 들어봤어? 처음에는 냄새가 좀 강해서 망설였는데 먹어보니 정말 맛있더라. 게다가 발효식품이라 소화에도 정말 좋아. 내 위장 문제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 제가 신이 나서 말했죠. 정말? 나도 위장 문제가 있는데 레시피 좀 알려줄래? 집에서 만들어 볼게.
애슐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찾은 영어 레시피를 애슐리에게 보내주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다음 주에 애슐리로부터 된장찌개를 만들어 먹었다는 사진이 왔습니다. 모양은 조금 이상했지만 맛은 괜찮았다고 하네요. 이렇게 한국 문화와 음식을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제 자신도 한국에 더 애착을 갖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출장지였던 이곳이 이제는 제 인생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장소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캐나다에 사는 또 다른 친구 제시카에게도 한국을 추천했어요. 제시카는 만성 두통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캐나다에서는 전문의를 만나기까지 몇 달을 기다려야 했거든요. 제시카, 한국에 한번 와보는 건 어때? 여기서는 하루 만에 신경과 전문의를 만나고 MRI 검사까지 받을 수 있어. 게다가 비용도 캐나다에서 보험 적용 안 되는 거 받는 것보다 훨씬 저렴해. 제가 진심으로 제안했습니다. 제시카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휴가를 이용해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그녀가 오면 함께 병원도 가보고 건강에 좋은 한국 음식도 소개해줄 계획입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길어질수록 제 마음속 불안과 의심은 사라지고 대신 감사함과 존경심이 자리 잡았어요. 이제는 미국으로 돌아가면 한국의 좋은 점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사명감마저 느낍니다. 복통으로 시작된 제 한국 의료 체험이 이렇게 제 삶 전체를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경험이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고 더 나은 세상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 저는 이제 진정한 한국 팬이 되었어요. 한국 의료는 정말 세계적이지 않나요? 오늘 하루도 빛나는 하루 보내시길.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